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재미있고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예, 즐거운 한방 건강을 알려드릴 한의사 윤미나입니다. 환자에 대한 사랑이 솟는 정신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죽을 것 같은 공포?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 하면 연예인들이 알았다라고 발표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과연 공황장애가 어떤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흔히 연예인병으로 알려진 공황장애. 예고 없이 극심한 두려움과 쩔쩔맬 정도의 당황함, 가슴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압박감이 자주 찾아온다면 혹시 나도 공황장애? 우리나라 공황장애 환자 수는 2013년 기준 9만 3천 명에서 2017년 14만 4천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공황장애를 겪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절망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죽을 것 같은 공황의 공포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4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공황장애 하면 연예인들이 겪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 주위에도 있었는데 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과연 공황장애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참 말이 어렵거든요. 공황장애란 어떤 병인지 궁금해요. 공황장애라 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할 때 한 번의 그 공황 발작이라는 죽을 것과 같은 공포를 한 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일어날까 봐 자꾸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황장애와 공황 그 발작을 사실 저희는 혼동해서 많이 썼었거든요. 이게 엄격하게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공황 발작이라 하면은 일단은 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몸 안에 한번 원자 폭탄이 한번 터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 폭탄 한번 터지면은 원자 폭탄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일어나게 되죠. 그 공포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가슴이 심하게 두근두근 뛰고, 그리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공황 발작은 뭐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보통 진료를 하다 보게 되면은 공황 발작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 몸이 갑자기 이제 피로감이 오게 되면서 알 수 없게 갑작스럽게 발작과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일생에서 단 한 번 내지 아니면 2번 정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권이 달라도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 동일하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발작은 거의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럼 혹시 김종태 원장님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항상 웃고 다니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저도 어릴 때 아픔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초등학생 때 네. 그 야구가 너무 하고 싶은데 골목밖에 없어. 운동장이 그리운 거예요. 운동장 하고 싶은데 쌍문동에 옛날에 한전연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고 좁은데 수희 아저씨가 항상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하수도가 있었거든요. 하수도. 그 하수도를 갔다가 그래 친구 셋이서 그걸 어른은 못 들어가지만 애들은 거기 이빨 빠진 데로 해갖고 맨홀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나오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구멍이. 근데 여기서 몸을 돌릴 수도 없고 뒤로 가는 것도 힘들고 진짜 정말 여름에 땀이 나오면서 온몸이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막, 야 진짜 이러다가 우리 갇혀서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황 발작이 아니었나.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만 해도 조금 그래서 지금도 좀 좁은데 이런 데를 잘 가면은 그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발작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장애까지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원장님?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장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릴 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적응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인관계나 직장에서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이제 김종태 성인님께서 비슷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받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공황장애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죠. 아, 그 네. 차이가 좀 명확하네요. 아유, 아주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혹시 윤미나 원장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딱히 기억나는 경우는 없는데 근데 환자들을 가끔씩 봐요. 공황장애가 갑자기 오는 환자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어떤 뭐 아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힘든 노동을 작년 여름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 이후로 그 뒤부터 나타난 사람. 또 좀 20대 여성분인데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한 이후로 갑자기 나타난 사람.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봐서 정말 최근에는 상당히 그 발병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이제 장애까지 가는 경우에 아까 뭐 스트레스나 뭐 몇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럼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뭔지 궁금한데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공황 발작 증세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보통 정신과에서는 이제 진단을 내리고 할 때 그 문화권에 속해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공황 발작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권이 달라도 말하는 증세는 똑같습니다. 그렇긴데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증상이나 장애를 유발하게 하는 컨디션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보통 거죠?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심하게 일을 하거나 많은 일들을 해서 몸이 심하게 지쳐 있을 때 이럴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속담에서 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지행동요법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공황 발작을 한번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소뚜껑 그 유사한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잘못된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놀란다는 그 과정을 끊어주는 게 인지행동요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비행기와 같은 똑같은 현실로 만들어서 치료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하는 방법이 또 있고 탈감작하라고 그래서 조금씩 유사한 환경에 다가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인지행동요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요법? 약물요법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는 항우울제와 그리고 항불안제를 같이 혼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아니 왜 공황장애에서 왜 항우울제를 쓰지 하지만은 항우울제는 그 불안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에서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이 항우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는 보통 효과가 나오려면은 보통 1 내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워낙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니까 그거를 빨리 낮추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불안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항불안제는 효과는 금방 나오는 대신 무전성이 쉽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금방 나오니까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그 항불안제를 더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항불안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정신과에서 이제 자낙스라고 있는데 그 자낙스가 항상 몸 안에 지니고 다니세요. 혹시 불안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꺼내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낙스를 싸고 있는 약 봉투가 그냥 종이 조각인데 그것이 이제 걸레처럼 거의 누들누들하듯이 마치 이제 부적처럼 꼭 몸 안에 지니고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 약을 이제 효과가 아까 항우울제가 1, 2주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이제 치료의 가장 기본이 이제 모든 경우에서 첫 발병일 때 그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볼 때 2년 정도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증상이 나아지면은 자의로 약을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루 이틀 끊어보니까 또 괜찮거든요. 아, 그래. 근데 뭐 2년 정도 먹으라고 그랬는데 괜찮으니까 끊으니까 괜찮구나 싶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몸이 약간 혹사하거나 심장이 또 두근두근 뛰거나 그러면은 또 놀래가지고 또 공황장애 오나, 공황 발작 오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그때도 다시 또 병원에 오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이제 뭐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처방하신 대로 2년을 꾸준히 드시면 네. 그때는 안정적으로 약을 좀 끊어도 끊을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2년 정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드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의학적인 처방도 있는데 한의학 쪽에서도 아까 환자를 만나신다 그러셨잖아요. 처방이나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는 옛날 고문헌들을 살펴보면은 경계, 놀랄 경자, 두근거릴 개자 써가지고 놀라서 두근두근거린다. 정충, 가슴이 요동을 치면서 두근거린다. 공증, 두려울 공자를 써서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려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에서 공황장애 증상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에 따라서 변증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심장 기운 쪽으로 심장 기운이 많이 약해졌다던가 심장에 피가 혈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졌다던가 심담 허겁이라던가 심장 신장 기운 사이에 수승화강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간 신음허하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변증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침치료와 한약 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약으로 그런 부분들, 심장, 신장 등 여러 가지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줄 수 있고 또 기운을 안정을 시켜줄 수 있고 그러면은 차츰차츰 사실은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 나중에는 그 복용하던 약물도 다 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시고 또 공황장애가 보면은 또 어떤 좀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던가 또 전신이 다 아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자율신경 장애 증상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 우리가 한약이나 침치료 또 왕뜸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로서 그런 다른 동반되는 여러 증상들도 함께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황장애에 대한 한방과 양방에서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공황장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시청자분과 저희가 함께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김태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공황장애와 공황 발작은 다른데 공황장애로 죽을 수가 있다. OX 하나, 둘, 셋. 답이 뭔가요? 네, 답은 X입니다.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환자들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만 실제로는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은 죽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안심시켜주고 하는 것이 이제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어릴 때 하면 하수도에 한번 갇혀 있었잖아요. 그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발작인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까? 발작은? 만약 죽게 되면은 김종태 원장님께서 지금 살아서 여기서 같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겠죠.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공포감일 뿐이지 실제로는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이러다 보면은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데 내 심계가 항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심장이 보통 때보다 심하게 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심장 뛰는 소리가 머리 끝까지 들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전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공포감을 유발하고 계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이상이 생긴 거다 싶어서 여러 뭐 내과 가시고 뭐 MRI, CT 찍고 피 검사 다 하시고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죠. 근데 나는 뭔가 병에 걸려서 꼭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병원을 많이 전전 하시다가 정신과에 오십니다. 근데 진료를 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것을 호소하세요. 아, 죽을 것 같다, 불안하다, 어쩌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늘 면담을 하면서 죽을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계속 그렇게 계속 지지하고 안아시켜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공황장애든 공황발작이든 죽지는 않는다. 네, 요것만 명심하시면 우리 환자분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내주시죠. 공황장애는 완치될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네, 답은 O입니다. 완치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발작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발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자라는 일생에 딱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뚜껑은 주변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뚜껑 보고 자꾸 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발작과 같은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들 하세요. 근데 별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꾸준하게 약물을 잘 복용하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인지행동요법과 같은 치료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2년 정도 약을 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약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약을 완전히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약을 줄이고도 이제 공황 발작은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완치된다. 예, 저희 답 잘 맞췄습니다. 희망적인데요.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완치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오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 약이나 인지행동 치료로도 완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열심히 자기가 의지가 있는데도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종교로 완치가 됐다는 얘기도 좀 꽤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인지행동 치료의 일종인가요? 아니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과에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지행동요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은 목사님도 공황장애가 있으시고요. 스님도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믿음으로써 완치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해서 그것이 뭔가 나의 삶의 어떤 지지가 되고 안정이 된다면은 보조적으로는 충분히 그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마수다 주치의들께서 공황장애와 관련된 우리 시청자 질문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공황장애를 조금 겪었어요. 치료는 안 했지만 잘 지내는 듯 보였죠. 그런데 명절만 되면 좀 더 심한 불안과 가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줄이고 명절에 맞춰 프로 여행도 갔습니다. 그럼 이제 굳이 병원을 갈 필요는 없겠죠? 정신건강과는 왠지 가기가 꺼려져서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양한 방법을 쓰니까 이런 경우에도 정신의학과를 가야 되나요? 네, 정신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환자나 가족분들은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명절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증상이 심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 명절 때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답 잘 들으셨죠? 꼭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청자분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을 먹었더니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젠 증세도 나타나지 않아서 약을 그만 먹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약에 의존하는 것도 싫고요.
그런데 주치의는 한동안은 더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괜찮아졌는데 굳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네, 원장님, 이분은 어느 정도 증상 좋아졌는데 계속 먹어야 되느냐, 약에 대한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하신가 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약은 계속 드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일단은 뭐 더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지만 공황장애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저 약물 치료 기간은 2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 경우는 2년까지 약을 안 드세요. 보통 그리고 증세가 바로 없어지면은 바로 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증세가 보통 바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는 항불안제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지세요. 근데 항불안제를 또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또 증세가 또 나빠지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간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또 증세가 심하게 또 나타나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제 항불안제를 계속해서 먹었다, 안 먹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한 알 먹었다, 두 알 먹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절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의존성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자의적으로 약을 끊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정신과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하시면서 꼭 권하시는 대로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계속 강조가 되는데요. 약을 자의적으로 끊거나 먹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선생님의 치료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치료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4. 오늘 죽을 것 같은 공포,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공황장애 이것은 꼭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발작때 이걸로는 절대로 죽지 않아.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는 심장, 뇌, 신장 등 여러 가지 오장육부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마음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강북구에 사는 만 20세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사증후군 검진이나 만성질환 등을 무료로 강북구 보건소 1층 시민건강관리센터에서 관리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901-7757번으로 문의하세요. 싱겁게 먹는 영양교육 나다운을 6월 14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교육실에서 합니다. 싱겁게 먹는 식생활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인터넷이나 어플로 찾아보세요. 100세 시대, 혹시 치매가 걱정되십니까? 강북구에 사는 만 60세 어르신이라면 동별로 기억력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신다면 부담 없이 검진을 받아보세요.